안녕하세요. 메타코칭 TV입니다. 저는 장세훈. 저는 김재원. 김정학 코치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책을 쓰는 아이들이 이제 더 좋은 어떤 서평을 쓰기 위해서 9가지 질문? 네. 9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벌써 4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좀 정리를 해주시자면은 맨 처음에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좀 소개 좀 해줄래? 이렇게. 네, 그게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는 이 책을 왜 선택했어? 이거 읽기 전에는 어떤 좀 기대가 있었어? 뭐가 궁금했어? 이런 거. 네. 질문을 좀 이렇게 네, 해주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책을 쓴 작가가 누구니? 네, 네. 작가에 대한 이야기. 네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아까 한 문장으로 또 설명을 해뒀는데 이거를 조금 더 5, 6문장으로 좀 소개해줄래? 엄마한테 소개해줄래? 아니면 선생님한테 소개해줄래? 이렇게 네. 질문을 해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또 좋은 글을 쓴다고 합니다. 네네. 이 단계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나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꼭 저희 이 전 영상을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5단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질문은 네, 어떤 5번째부터 8번째 질문까지의 핵심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변화. 자, 책을 읽었다는 것은 누군가와 만나기도 했고요. 네. 지식과 정보를 얻기도 했고요. 그러면 그 책을 읽고 뭔가가 들어왔거나 자극을 받았겠죠. 그럼 인간은 한 4가지 정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5번째 질문의 키워드는 감정의 변화라는 거예요. 희로애락을 느끼겠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생각의 변화. 생각. 그리고 7번째는 삶의 변화도 일어나겠죠. 삶의 변화. 그리고 8번째는 관점의 변화. 자, 이 4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어떤 것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 주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고 아이가 변화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감정의 변화였죠. 네. 인간은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보통 그걸 느낀 점이라고 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뭔가 그런 감정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있었니?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 왜 그런 감정을 느꼈어? 라고 질문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5번째 질문이에요. 이 아이는 이렇게 썼네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용 선생이 불쌍했어요. 전쟁에 2번이나 끌려가 싸운 것이 불쌍했어요. 불쌍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네. 근데 이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네. 저는 우리나라 국민 이럴 때는 이런 슬픔이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어요. 이거는 알았어요. 그랬으니까 뭔가 정보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2가지가 좀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5번째 질문은 감정의 변화가 있었느냐. 또 이어서 설명드리면 6번째 질문은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라는 것은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도 지금 생각의 변화에 대한 부분 이야기했죠.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이런 걸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에 가졌던 생각이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이게 올바랐구나 라고 책을 통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조금 더 넓게 좀 폭을 넓히면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기도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 책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가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게 뭐냐? 두 번째 생각이 변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라는 것은 2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아니면 나는 해보니까 그 과거에 했던 경험이 떠올랐어. 나도 전에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 본다면 이렇게 해볼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변화,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게 뭐냐라고 질문하는 건데 이 아이는 뭐라고 썼죠?
저도 친구들과 싸운 적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그 일이 생각났어요. 만약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무시하고 가버릴게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좀 했죠? 네. 그래서 생활이나 삶에 이 아이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떠올렸던가 봐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또 앞으로 난 이렇게 해볼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냐 라고 질문해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8번째 변화는 관점. 조금 어려운 질문이니까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책을 다 읽고 났는데 궁금한 게 생겼어. 또 더 찾아보고 싶은 게 생겼어. 확인해 보고 싶거나 찾아보고 싶거나 탐색하고 싶거나 아니면 어디 더 가보고 싶거나 아니면 이 지은이의 책을 더 읽어보고 싶었어? 아니면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었었어?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이니? 그러니까 책을 읽은 후에 생긴 질문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관점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있다면 그게 뭐니? 이 아이는 그건 쓰지는 않았나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는 건데요. 정리하면 4가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 했죠. 첫 번째는 감정, 두 번째는 생각, 세 번째는 삶, 네 번째는 관점. 여기까지가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어떤 감정이 변할 수도 있고 생각이 변할 수도 있고 뭐 삶이 변할 수도 있고 관점이 변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들을 써보면서 책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소화가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개하기 때문에 소통도 일어나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4개의 질문이고요. 마지막 9번째 질문입니다. 9번째는 이제 비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질문을 해주냐면 이 책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니? 아니면 소개해주고 싶지 않니? 소개해주고 싶다는 것은 읽을 만한 책이다, 좋은 책이다 라는 이야기일 거고요. 이 책은 별로 소개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 책은 별로 좋은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물어봐 주는 거죠. 누구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그리고 왜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봐 주는 겁니다. 이 아이는 뭐라고 썼죠? 저는 이 책을 선생님께 소개하고 싶어요. 이 책을 읽으면 선생님이 너무나 한국사를 좋아하게 되어서 한국사 책 이야기만 하시게 될 거예요. 자기가 한국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사 이야기를 선생님하고 같이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지금 나타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썼던 내용들을 쭉 연결해 보니까 독서 감상문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서평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읽어보니까 어때요? 괜찮은 글이다. 네.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쓴 글이라고 별로 그동안 책 안 썼던 아이가 한 번도 이런 글을 쓰지 않았던 아이가 이런 글을 썼다. 이렇게 봤을 때 참 좋은 글이다. 그런데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가, 읽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을 써줬기 때문에 좋은 글이라고 느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글이 여기서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아이가 글을 썼다고 보죠. 그러면 이 글이 더 좋은 글이 되게 하려면 내가 궁금한 더 자세한 것들 얘기해주면 더 좋은 글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질문을 더 줄 수 있죠. 2군데만 한번 짚어볼게요. 아까 4번째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4번째 질문에 5문장 정도로 소개하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현대시대에서 나왔던 김구 여운형 같은 인물을 만나. 그런데 김구 여운형 같은 인물을 만났는데 김구 여운형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질문해 줄 수 있겠죠. 선생님 궁금하다. 김구 선생님이 어떤 분이야? 여운형 선생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질문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김구 선생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운형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만약에 뒤에 덧붙여 준다면 이 글은 더 풍성한 글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좋은 글이 된 거예요. 왜냐면 독자가 궁금해한 걸 써줬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그렇죠.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네. 7번째 질문에 삶에 대한 부분,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저도 친구들과 싸운 적이 있었는데 라고 썼어요. 궁금하죠? 네. 뭐가 궁금하죠? 언제 싸웠니? 언제 싸웠니도 궁금하지만 전 제일 궁금한 게 누구하고 싸웠어? 이게 저는 궁금해요. 왜 싸웠어?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해결했어? 어떻게 해결했어? 그리고 그 뒤에 그 친구와 어떤 관계 되었어? 궁금하죠? 네. 그럼 아이가 그 내용을 만약에 여기다 덧붙여서 써준다면
더 풍부해. 훨씬 풍성한 글이 되겠죠. 네. 글쓰기는 기술이 아니에요. 일단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소통의 관점으로 누군가와 소통한다라는 관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 글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글이 좋은 글이 돼요. 그리고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의사소통 역량이 키워져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거예요. 와. 그래서 독서나 글쓰기를 지식과 정보를 얻고 그것을 전달하는 정도로 전달하는 도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도구, 소통 역량을 키우는 도구로서 독서와 글쓰기를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뭘 가지고 만약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 정보를 관리하고 축적해 간다면 그리고 스마트폰을 썼던 글이 누군가에게 블로그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이미 정보 생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이 나중에 누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책을 낼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책 쓰는 네. 아이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 훈련을 저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나쁜 도구와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하고 책 못 읽게 하는 그런 나쁜 디바이스가 아니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자라갈 수 있는 좋은 도구로 만들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가족 밴드로 해서 아이가 이렇게 글을 올리고 또 표지도 같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이게 자 옆에 올라가 있죠. 옆에 아이가 했던 것을 올렸는데 이렇게 사진도 같이 찍어서 네. 글과 사진을 같이 올려서 어떤 경우에는 뭐 본인의 사진을 같이 이렇게 있을 것 읽었던 책을 같이 네, 인증 사진 찍듯이 네. 이렇게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북튜버가 또 그 대세잖아요. 아이가 만약에 이거를 내가 뭐 방송 찍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 또 영상 찍어서 올리고 이러면 아이의 팬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고 경쟁력이 스타가 될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제 딸 시켜야겠네요. 아 기대할게요. 네.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9가지 질문을 통해서 서평 쓰기에 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 한 질문 하나하나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네. 꼭 기억하시고 네네. 생활에 가족에서 좀 적용해 보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업코칭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요일마다 이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방학 프로젝트가 바로 이 서평쓰기 훈련 하면서 원하면 이제 밴드는 기본적으로 활용해서 아이가 소통할 수 있게 할 건데 원하면 또 유튜브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찍어서 또 올려주는 그런 프로젝트까지 또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전화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오늘 감사했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